안녕하세요, 닥터주비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자리에서 애플워치 시리즈 3을 언박싱 했는데요. 찍었던 영상이 초점이 다 나가서 결국 언박싱 영상을 버리게 됐어요. 언박싱을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제가 시리즈 3, 시리즈 3을 사용해봤고 1개월 동안 사용을 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애플워치 시리즈 3은 3년 전에 나왔어요. 정확히는 2017년 9월 22일에 나왔어요. 지금 최신형은 시리즈 5, 시리즈 5고 몇 달 있으면 시리즈 6가 나오겠죠. 저는 첫 번째 애플워치 출시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애플워치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만으로도 사용 기간이 5년이 넘었는데요. 첫 번째 유튜브 영상도 애플워치 시리즈 5 언박싱이었고요. 그런 애플워치 바 입장에서 3년 된 애플워치를 지금도 사용할 만한지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 애플워치가 25만원, 가격이 25만원입니다 여러분. 애플워치가 25만원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이 가격은 아니었고요. 작년에 시리즈 5가 나오고 나서 시리즈 4를 단종을 시키고 시리즈 3, 시리즈 3은 가격을 뚝 떨어뜨렸죠. 애플워치는 크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시리즈 3까지는 38mm, 이게 38mm 케이스예요. 38mm 아니면 42mm였고 시리즈 4부터는 요 40mm 아니면 43mm예요. 화면 크기가 시리즈 4부터 좀 약간 커지기는 했는데 시계줄은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큰 거는 큰 것끼리 호환이 되기 때문에 5년 전에 나온 시계줄도 여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38mm 작은 사이즈 시계고 제일 기본형이에요. LTE 모듈이 없고 근처에 아이폰이 있어야만 시계로 전화를 걸고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에요. 애플워치에서는 GPS 모델이라고 해요. GPS는 들어있고 LTE 모듈은 없어서요. 조금 더 큰 사이즈인 42mm짜리 애플워치 시리즈 3은 25만원이 아니라 29만원이에요. LTE 모듈이 있어서 아이폰 없이도 혼자서 전화를 걸 수 있는 모델은 이 옆에 있는 용두에 빨간색 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거는 38mm짜리 작은 사이즈는 37만원, 42mm짜리 큰 거는 41만원입니다. 그래도 시리즈 5는 기본형이 53만원에서 시작하니까 여전히 그거에 비해서는 42mm LTE 모델도 가격이 더 싼 것이죠. 기본형끼리 비교를 하면 시리즈 3이 절반 이하 가격인 것이고요. 애플워치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세라믹, 티타늄, 골드 등등 여러 가지 소재로 만들어지는데 시리즈 3도 처음 나왔을 때는 알루미늄이랑 스테인리스 스틸, 세라믹 이렇게 세 가지 소재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단종시키고 최저가인 알루미늄만 팔고 있어요. 알루미늄 케이스만. 시리즈 5는 18K 골드 모델을 제외한 모든 소재를 팔고 있고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세라믹, 티타늄. 진짜 골드는 18K 골드는 1세대 애플워치에서만 잠깐 나왔다가 바로 단종이 됐어요. 그건 가격이 1000만원이 넘었었죠. 두 번째 장점, 최신형 애플워치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시리즈 5랑 비교를 하면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이런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시리즈 3에서는 화면을 덮어버리면 완전히 꺼지죠. 시리즈 5는 그래도 켜져 있는 화면이 있고요. 이런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시리즈 3랑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시리즈 5가 베젤은 더 좁고 화면은 더 넓고 나침반도 달려있고 속도도 더 빠르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가격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그게 2배 값을 치를 장점이냐 라고 물으면 글쎄요가 제 답입니다. 이미 예전 버전 애플워치를 사용을 해보셔서 애플워치로 뭘 할 수 있는지 시리즈 3와 시리즈 5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시리즈 5에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애플워치도 일종의 패션 아이템이거나 스테이터스 심볼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비싼 모델을 차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리즈 5로 가시는 게 맞기는 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스마트워치를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가성비를 생각해서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니면 아직 애플워치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나 필요에 맞는 물건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애플워치 시리즈 3를 추천합니다. 제 생각에 애플워치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0이랑 100이라고 하면 시리즈 3와 시리즈 5의 차이는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워치 시리즈 3가 있는 게 80, 아무것도 없는 게 0이면은 애플워치 시리즈 5를 가지고 있는 한 100 정도. 좋은 게 있냐, 나쁜 게 있냐의 차이를 떠나서 아예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애플워치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폰 유저분들에게는 시리즈 3로 한번 입문을 해보시기를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합니다. 세 번째 장점. 그런 의미에서 일단 25만원짜리 애플워치를 써보면서 자주 차게 되고 마음에 들고 그러면 액세서리를 조금씩 늘려가다가 시리즈 6, 이번 가을에 시리즈 6이 나오면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1세대 애플워치, 그러니까 시리즈 1, 시리즈 1이 나오기도 전에 나왔던 그 옛날 버전에서 사용하던 수많은 액세서리들이 지금 시리즈 5에도 호환이 되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시리즈 6에서도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계줄이나 충전용 액세서리 같은 것들 말이죠. 시리즈 3를 좀 써보다가 괜찮으면 사실 이 애플워치 자체 25만원짜리 애플워치보다 가격이 더 비싼 애플워치 시계줄들도 많아요. 밴드들도. 그런 걸 한두 개 사보시다가 올해 가을에 시리즈 6이 나오면 시리즈 3은 중고로 팔고 새 걸 사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뭐 밴드 같은 것들은 다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충전 뭐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단점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애플이 진짜 좋은 걸 반값에 팔 리가 있겠어요? 첫 번째 단점, 치사하게 막아놓은 워치페이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미키마우스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시리즈 3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시리즈 5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번 시리즈 5랑 같이 나왔던 메리디안 이런 워치페이스라든지 캘리포니아 요거 있죠. 요게 그 시리즈 5의 가장 대표적인 워치페이스들 중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시리즈 3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메리디안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워치페이스들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애플워치를 사용해보면 가장 유용한 워치페이스가 요 인포그래프랑 하나의 워치페이스 안에 거의 8가지, 9가지의 정보를 한 번에 표시를 할 수 있어서 가장 유용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워낙 주식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인포그래프 모듈러에서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주식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인데요. 이런 인포그래프 모듈러 같은 워치페이스를 시리즈 3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워치페이스도 좀 치사하게 기능을 막아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리퀴드 메탈이라는 워치페이스를 한번 볼게요. 여기 시리즈 3에서 있고 당연히 시리즈 5에는 리퀴드 메탈이 있습니다. 리퀴드 메탈을 이렇게 추가를 해보면 보이시나요? 차이가? 시리즈 5에서는 이렇게 서큘러,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볼 수도 있고, 풀스크린, 화면 전체를 채우는 풀스크린으로 할 수 있는데, 시리즈 3에서는 이 원형 디자인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풀스크린이랑 서큘러를 선택을 하는 메뉴 자체가 없죠. 다른 워치페이스들에 대해서도 풀스크린을 많이 막아놨어요. 요거는 사실 44mm 케이스여서 더 커다란 애플워치여서 그냥 옆에다 두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크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시리즈 4 애플워치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38mm, 38mm 케이스, 요건 40mm 케이스로 사실 크기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요 38mm짜리에서는 베젤이 좀 더 커서 2mm를 손해를 보는 것이죠. 시리즈 4만 해도 이렇게 캘리포니아 워치페이스 같은 것들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3과 4에서 차이가 딱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베이퍼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 보면, 자, 이 워치페이스도 연무라고 하네요, 한글로는. 이 시리즈 4에서는 전체 화면을 가득 채우는 디자인인데 시리즈 3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조그맣게 보이는 이런 차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베이퍼 외에도 불과 물로 돼 있으잖아. Fire and Water라는, 그 확실히 전체 화면이 좀 더 멋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못 쓰게 한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단점, 넓은 베젤과 구식 디자인.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은 정말 시리즈 3의 베젤이 시리즈 4나 5에 비해서 확실히 크기는 해요. 이게 잘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 요것도
컬레이도스코프라고 뭐 만화경이라고 돼 있으려나? 뭐라고 돼 있어? 아, 그러네요. 자, 전체 화면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이 시리즈 3을 전체 화면으로 요 만화경 워치페이스를 쓸 수 있게 해주면은 주변에 그 베젤이 너무 흉물스럽게 넓으니까 이렇게 서큘러 디자인으로만 쓸 수 있게 해줬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옆에다 나란히 놓고 보면은 베젤의 차이가 꽤 있어요. 3과 4, 그리고 시리즈 5에서는요. 화면은 작은데 베젤은 넓으니까 표시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확실히 적죠. 같은 앱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스 앱을 볼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표시되는 글자의 양, 정보량이 확실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리즈 5는 뭐 43mm짜리니까 좀 약간 정확한 비교를 할 수는 없고, 시리즈 4에 40mm짜리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어요. 자, 이게 시리즈 4, 시리즈 3인데 케이스는 완전히 똑같은 크기예요. 이거 38mm, 40mm인데 이 옆에 보면 베젤의 크기가 차이가 나죠. 그렇다 보니까 표시할 수 있는 글자의 양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리즈 4나 시리즈 5를 쓰다가 시리즈 3으로 오면은 뭐 디자인이 좀 구식인 게 확실히 느껴지기는 해요. 마치 아이폰 11을 쓰다가 아이폰 11 프로를 쓰다가 아이폰 SE로 가면, 아이폰 11을 쓰다가 아이폰 SE로 가면 뭐 느껴지는 그런 차이처럼요. 하지만 원래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좋은 걸 쓰다가 나쁜 걸 쓸 때는 차이가 나쁜 게 확 느껴지는데, 뭐 자동차도 오페라를 한번 타면 다시 벤츠를 타기가 힘들고, 뭐 소고기도 샤토브리앙을 먹다가 호주산 유구를 먹게 되면 좀 뭐 맛이 확실히 없는 것처럼, 이것도 시리즈 5를 쓰다가 시리즈 3를 쓰면 나쁜 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시리즈 3도 처음으로 이걸 쓰면 나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애플워치가 없다가 새로 생긴 데서 오는 편리함과 만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시리즈 3을 사서 쓰셔도 처음 며칠은 너무 신나서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러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안 쓰시던 분이 쓰게 되면 거기서 오는 만족은 제가 확실히 보장을 합니다. 세 번째 단점, 상시 표시 디스플레이,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없음. 이건 시리즈 3과 시리즈 5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리즈 4와 시리즈 5의 차이기도 해요. 시리즈 5가 사실 시리즈 4랑 프로세스 차이도 거의 없고, 달라진 게 실질적으로 이 Always On 디스플레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켜고 시리즈 5를 실사용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실사용을 해보면 그 미묘한 차이, Always On 디스플레이라는 미묘한 차이 하나로 만족도나 편리함이 되게 커요. 애플워치를 사용하다 보면 수시로 알림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에 뭐 애플워치라는 것 자체가 아이폰으로 오는 알림을 손목으로 다 받아보는 거니까요. 저는 하루에 수백 개 내지는 뭐 천수백 개 정도 알림을 받아서, 아무튼 뭐 그런데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팔목을 이렇게 꺾어서 화면을 봐야만 화면이 완전히 켜져요. 화면을 이렇게 뭐 터치하거나 뭐 용두를 꼭 눌러야 되는 것만 아니고, 그래야만 켜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팔목을 제대로 그냥 화면을 꺼져 있던 거를 화면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주기만 해도 켜지기는 하는데, 이것마저도 시리즈 5를 사용하다 보면 귀찮아져요. 사실 지금 제가 팔목을 돌리지 않았는데도 시리즈 5는 이렇게 화면에 떠 있는 정보들이 다 보이거든요. 항상 켜져 있으니까 팔목을 돌려서 이렇게 보지 않아도 몇 시 몇 분인지 항상 화면에 보이고 시간이 표시되어 있고, 시계에 표시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인포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꺼져 있는 상태에서 팔목을 돌리지 않아도 여기 표시되어 있는 지금 뭐 온도는 26도 정도 되는구나, 뭐 공기 오염도 정도는 64 정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시계에 표시되는 수많은 정보들을 팔목을 돌려서 보지 않아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는 편리함의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30만 원을 더 쓸 차이냐 라고 물으면 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다가 답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애플워치만 5년 넘게 매일 차고 살아온, 한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앱등이인 제가 그동안 시리즈 0, 1세대 애플워치, 시리즈 0, 시리즈 1, 2, 시리즈 4, 시리즈 5를 다 써보고 시리즈 3만 안 써보고 있다가 뒤늦게 이게 3년 전에 출시됐던 시리즈 3을 사서 1개월 동안 실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이었습니다. 자, 닥터지비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지비였습니다.